안녕하세요, 이라라입니다. 테스트 영상으로 어린 왕자를 3편 준비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3번째 영상입니다. 앞서 화자와 어린 왕자가 만나는 이야기와 B612호 작은 소행성에서의 어린 왕자의 생활, 그리고 그 별을 떠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별까지의 여행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별 여행 이야기는 생략하고 일곱 번째 별인 지구에 도착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명대사로 유명한 어린 왕자와 여우와의 대화 이야기니까요.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편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찾은 일곱 번째 별이 지구였다. 지구는 이제까지의 별들과는 달랐다. 그곳에는 흑인 나라의 왕을 포함해서 111명의 왕,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실업가, 750만 명의 술꾼, 그리고 3억 1,100만 명의 허용쟁이 등 약 20억 명쯤의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6대륙 전체에 46만 2,511명의 가로등 켜는 사람을 두어야 했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여러분은 지구가 얼마나 큰 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지구는 눈부시게 멋졌다. 가로등이 켜지는 순서가 오페라의 발레단처럼 규칙적이었다. 맨 처음엔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로등이 켜졌다. 그곳에서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가로등을 켜고 잠을 자러 가면 이번엔 중국과 시베리아에서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의 차례가 됐다. 그들 역시 무대 뒤로 천천히 사라지면 이번에는 러시아와 인도에서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의 순서가 됐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 또 그 다음은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서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들은 무대에 나타나는 순서를 단 한 번도 어기는 법이 없었다. 정말로 장엄한 광경이었다. 북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관리하는 그의 동료만이 여유롭고 태평하게 생활했을 뿐이다. 그들은 1년에 딱 2번만 일을 하면 됐으니까. 말재주를 부리다 보면 거짓말을 약간 보태기도 한다.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다지 정직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지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 얘기에 자칫하면 지구를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사실 지구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아주 작다. 지구에 사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가진 듯이 약간 바싹 붙어 선다면 세로 32km, 가로 32km의 광장이면 충분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태평양에서 가장 작은 섬에 몰아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말해줘야 한다. 어른들이야 워낙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몹시 기뻐하겠지만 여러분은 그런 지루한 문제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다. 내 말을 믿어주기 바란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사람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아 놀랐다. 엉뚱한 별에 떨어졌다는 두려움까지 밀려왔다. 그때 달빛처럼 반짝이는 동그란 고리가 모래밭에서 꿈틀거렸다. 어린 왕자는 만일을 생각해서 인사말을 건넸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내가 어떤 별에 떨어진 거지? 지구야, 아프리카에. 그렇구나.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나?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 지구는 아주 크거든. 어린 왕자는 돌 위에 걸터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누구라도 언제든 다시 자기 별을 찾아낼 수 있게 하려고 별들이 밝게 빛나는 걸까?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잖아. 하지만 무척 멀리 있는 것 같아. 뱀이 말했다. 아름다운 별이구나.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왔니? 어떤 꽃과 문제가 좀 있었어. 그랬구나. 그리고 둘은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이윽고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사막에선 좀 외롭구나. 뱀이 말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뱀을 바라보았다. 넌 참 신기하게 생겼어. 손가락처럼 가늘고. 그렇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더 힘이 세지. 어린 왕자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는데 발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잖아. 난 너를 배보다 더 멀리 데려갈 수 있어. 뱀은 이렇게 말하고는 황금 팔찌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으며 덧붙였다. 내가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라도 처음에 왔던 땅으로 돌아가지. 하지만 너는 순수하고 다른 별에서 왔으니.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너가 애처로워 보이는구나. 너처럼 약한 아이가 이처럼 무정한 지구에 오다니. 네 별이 그리워서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잘 알았어. 그런데 왜 너는 계속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뱀이 말했다. 난 모든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거든. 그리고 둘은 다시 조용해졌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걸었다. 하지만 꽃 한 송이밖에 만나지 못했다. 석장의 꽃잎을 가진 정말 소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가 인사말을 건넸다. 안녕? 꽃이 대답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물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그 꽃은 언젠가 대상이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사람들이야 있지. 67명이었을 거야. 몇 년 전에 그들을 보았거든.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들은 바람을 따라 움직이니까.
뿌리가 없어서 꽤나 힘들 거야. 잘 있어. 어린 왕자가 작별 인사를 했다. 꽃이 대답했다. 그래, 잘 가. 어린 왕자는 어떤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어린 왕자가 그때까지 보았던 산은 자신의 무릎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는 세 개의 화산이 전부였다. 사화산은 의자로 사용하곤 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산을 올라가며 이렇게 높은 산에서는 이 별 전체와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늘처럼 뾰족하게 솟아오른 산봉우리만 보일 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해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메아리가 대답했다. 안녕, 안녕, 안녕. 어린 왕자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메아리가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친구가 돼주세요. 외로워요. 메아리가 대답했다. 외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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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참 이상한 별이군. 온통 메마르고 뾰족하고 험한 것 같아. 사람들이 상상력도 없어서 내가 한 말만 따라하고 말이야. 내 별에는 꽃 한 송이밖에 없었지만 언제나 먼저 내게 말을 걸어주었는데. 그러나 어린 왕자는 모래와 바위와 눈 위를 한참 동안 걷고 마침내 길 하나를 발견했다. 모든 길은 한결같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하게 마련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그 꽃은 장미꽃들이 활짝 핀 정원이었다. 장미꽃들이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바라보았다. 장미꽃들이 모두 그의 꽃과 닮은 모습이었다. 어린 왕자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너희는 누구지? 장미꽃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응, 그렇구나. 어린 왕자는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꽃은 세상에 자기와 같은 꽃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었는데, 하지만 여기엔 그 꽃과 똑같은 꽃들이 5천 송이나 피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한 곳의 정원에. 어린 왕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 꽃이 이걸 본다면 무척 화가 날 거야. 기침을 심하게 해대고 놀림감이 되지 않으려고 죽은 척이라도 하겠지. 그럼 나는 그 꽃을 보살펴주는 척 해야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죄책감을 주려고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어린 왕자는 이렇게도 생각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져서 부자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평범한 장미꽃 한 송이를 갖고 있었던 거야. 또 내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화산 3개, 게다가 그중 하나는 영원히 불을 내뿜지 않을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런 걸로는 내가 정말로 위대한 왕자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여우가 말했다. 안녕? 안녕? 어린 왕자는 상냥하게 대답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좀 전에 그 목소리가 대답했다.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밑에.
넌 누구니? 참 예쁘구나. 난 여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지금 무척 슬퍼. 여우가 말했다. 난 너랑 함께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져 있지 않거든. 아, 미안해.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지만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넌 여기에 사는 애가 아니구나. 뭘 찾으려고 온 거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총을 갖고 있고 사냥을 하지. 그래서 무척 거추장스러워. 사람들은 닭도 기르지. 그들에게는 유일한 흥미거리야. 그런데 너는 닭을 찾고 있니? 아니야,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요즘엔 많이 잊혀진 거야.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내게 너는 아직 수많은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조그만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한테는 네가 필요하지 않아. 물론 너한테도 내가 필요하지 않고. 너에게 나도 수많은 다른 여우와 비슷한 여우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거야. 나한테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너한테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될 테니까. 어린 왕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는구나. 내겐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지. 지구에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니야, 내 얘기는 지구에서 있었던 얘기가 아니야. 여우는 무척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다른 별에서 있었던 얘기였어? 그래,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없어. 재밌는데? 그럼 닭은? 없어. 세상에 완벽한 곳은 없구나. 여우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곧 기운을 되찾고 다시 말했다. 나는 사는 게 무척 단조로워. 나는 닭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지. 닭들은 모두 비슷하고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조금 지루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은 확연히 달라질 거야. 다른 모든 발자국 소리와 구별되는 너만의 발자국 소리를 나는 알게 되겠지. 다른 발자국 소리들은 나를 땅밑으로 숨어들게 만들겠지만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저길 봐.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쓸모가 없어. 밀밭은 나에게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아. 슬픈 일이지. 하지만 너는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지녔어. 따라서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밀밭이 아주 근사하게 보일 거야. 밀밭이 황금빛으로 물들 때 너를 기억나게 해줄 테니까. 그럼 나는 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말을 마치고 어린 왕자를 오랫동안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나는 시간이 많지 않아.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고 싶은 것도 너무 많거든.
여우가 말했다. 우린 우리가 길들이는 것만을 알 수 있어.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게에서 산다고. 그러나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게 된 거야. 너도 만일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야 해. 어린 왕자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여우가 대답했다. 인내심이 필요해. 먼저 내게서 좀 떨어져 풀밭에 앉아 있어봐. 이렇게. 내가 너를 곁눈질로 쳐다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원인이거든.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너는 조금씩 내게 가까이 다가앉을 수 있게 될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다시 찾아갔다. 여우가 말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다가올수록 나는 더욱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럼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겠지.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의식이 뭔데? 그것도 거의 잊혀진 거야. 의식은 어떤 하루를 보통의 날들과 다르게 만들고 어떤 한 시간을 보통의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예컨대 나를 쫓아다니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매주 목요일이면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나에게 무척 신나는 날이야. 그날이면 난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갈 수 있어. 그런데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추면 모든 날이 똑같을 거야. 그럼 나는 하루도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을 거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여우가 말했다. 아, 나 울어버릴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네 잘못이야. 나는 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널 길들여 주길 원했잖아.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넌 울려고 그러잖아. 그래, 맞아.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 아니야, 얻은 게 있어. 밀밭의 색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여우는 덧붙여 말했다. 다시 장미꽃들을 찾아가 봐. 그럼 네 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그때 너에게 비밀 하나를 가르쳐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보러 갔다. 그리고 꽃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의 장미꽃과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도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길들이기 전에 내 여우와 같다. 길들이기 전에는 그 여우도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똑같았어. 그러나 이제는 내 친구가 됐어.
그래서 세상에 하나뿐인 여우라고. 그러자 장미꽃들은 몹시 당황스러워했다.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너희는 아름답지만 무의미한 존재야. 누구도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없을 테니까. 물론 내 꽃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겐 너희와 똑같은 것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내게는 내 꽃 하나가 너희 모두보다 소중해. 내가 그 꽃에 물을 주었으니까. 내가 그 꽃에 유리덮개를 씌워 주었으니까. 내가 바람막이로 그 꽃을 지켜주었으니까. 내가 그 꽃을 위해 벌레들을 잡아주었으니까. 두세 마리는 나비가 되라고 놓아주긴 했지만 또 그 꽃이 불평하고 자랑하는 소리를 들어줬고 때로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지켜봐 주었으니까. 바로 내 장미꽃이었으니까.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다시 돌아갔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있어. 여우가 말했다. 잘 가.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봐야만 잘 보인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정확히 기억하려고 여우의 말을 따라했다.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네가 네 장미꽃을 위해 바친 시간 때문에 네 장미꽃이 그처럼 중요하게 된 거야. 이번에도 어린 왕자는 똑바로 기억하려고 그 말을 따라했다.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바친 시간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너는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게 언제까지나 책임을 져야 하니까. 네 장미꽃을 책임져야 한다고. 나는 내 장미꽃을 책임져야 해. 어린 왕자는 똑바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말을 따라했다.